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배당 투자를 하다 보면 답답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속 시원하게 배당 투자의 실체 그리고 어떻게 배당 투자를 해야 되는지 투자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제 투자 스타일이기도 하니까요. 영상 보시고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소비를 배당금으로 충당하게 되면 그때부터 시간에 대한 자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려면 소득에서부터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오늘 이야기의 뿌리가 되는 내용이 이 소득혁명이란 책에 담겨 있습니다. 책 내용을 아주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변화되는 2025년을 준비하고 싶은 분들은 꼭 읽어보시면 좋은 도서입니다. 요즘 돈 버는 진짜 방법 3가지를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소유자, 창조자, 통제자가 되는 건데요. 근로소득을 뛰어넘는 소득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씩 소개 드려볼 테니까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 중에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을 확장해 갈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소유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산을 보유하는 형태고요.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투자로는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의 차이를 간단히 말씀드려보면요. 왼쪽에 있는 부동산을 먼저 보면요. 우리가 부동산, 아파트를 매수한다 그럼 9억짜리라고 하면 9억을 그대로 내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대출을 4억 정도 받고 내 돈 5억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에서 15년 흘렸다. 그랬을 때 27억이 됐다면 9억에서 27억 되면은 200%죠. 그런데 이게 수익률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간 돈은 5억 원이니까 5억에서 18억이 됐으니까 360%의 수익이 발생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이렇게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주식과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적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달 10만원, 50만원, 100만원 차곡차곡 쌓아갈 수가 있고요. 이렇게 15년 동안 내가 50만원씩 넣었다 그러면은 9천만원의 원금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수익률을 계산해 봤더니 복리로 불어나기 때문에 4억 8천이 생겼다 그러면 430%의 수익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주식의 차이는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고요. 내가 목돈이 있다면 부동산 그리고 내가 적립식으로 투자하겠다 그러면 주식을 선택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두 번째는 창조자입니다. 저 같은 유튜버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온라인 강의, 도서 출간, 전자책, 팟캐스트, 인플루언서, 소프트웨어 개발 등이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역할로서 온라인 세상에서 돈을 벌고 있는 구조입니다. 장점이라면 자본 없이도 시작할 수 있는 건데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통제자입니다. 이 분야가 참 재밌는데요. 보통 소비는 구매한 물건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면서 매출이 발생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간에 통제자가 개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부동산 중개인 뿐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다양해졌는데요. 에어비앤비, 제휴 마케팅, 차량 공유 등 정말 다양합니다. 특히 최근에 몇 년 동안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장소를 임대해주는 건데요.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소유자에게 허락을 받고 그 공간을 임대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했던 공간이 최근에는 회의실, 파티룸, 여행 숙소 등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통제자들은 중간에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요즘 돈 버는 방법 3가지 유형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 중에 무엇을 하고 있나요? 혹은 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저는 창조와 통제를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을 소유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시세 차익도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배당금을 만들어주면서 내 소비를 충당하는 현금 흐름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부터 이 배당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가치주가 힘없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고 계실 텐데요. 비트코인과 테슬라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한숨이 나오기도 합니다. 배당금만 보고 투자한 분들은 포모가 오셨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확고한 신념과 목표가 있는 분들은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부터 배당 덕후가 가져야 될 배당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1, 2년 안에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은데요. 시작할 때 엔비디아, 리얼티인컴, 비트코인 등 많은 선택지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셨나요? 지금은 답이 나와 있는 결과처럼 보일 텐데요. 과연 이 3가지 자산을 연초부터 투자했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엔비디아랑 비트코인이 격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4%, 180% 올랐으니까 자산이 3배 가까이 증가를 한 거죠. 반면에 리얼티인컴은 1년 동안 마이너스 3.4%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이 현타가 안 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자산 배분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또 있습니다. 혹시라도 리얼티인컴만 들고 계신다면 머리가 많이 아프실 텐데요. 처음 리얼티인컴에 투자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적을 갖고 투자하셨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댓글을 모두 읽고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주일 전 댓글을 보면요. 요즘 리얼팅건 자꾸 떨어져서 SCHD로 옮겨야 될지 고민이라고 말씀해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댓글을 보면요. 요즘 SCHD 왜 이렇게 떨어지나요? 정상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분은 SCHD로 갈아타려고 하고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분은 SCHD가 떨어져서 고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어떤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SCHD의 일봉 차트를 보면요. 최근에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최고점에서 하락률을 계산해 봤더니 4.7% 하락이 나왔습니다. 채널 하단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문제가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죠? 저는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조정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 채널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모습은 늘 있었던 일이죠. 채널 폭을 봤더니 5% 정도의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정도 움직임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조금 더 긴 시간을 놓고 보겠습니다. SCHD의 월봉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한 개 캔들이 한 달치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나요? 그렇지가 않죠?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되는 수준입니다. SCHD에 큰일이 날 수 있는 수준은요. 2020년 팬데믹 때입니다. 그때 하락률을 봤더니 22.4% 폭락이 나왔었죠. 적어도 마이너스 10% 이상은 돼야 경고등이 켜지는 수준입니다. 그때가 되면 제가 당연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적당한 조정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SCHD가 마이너스 5%라면 매수 타이밍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20일 이동평균선 밑에서 매수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가 차트를 보고 말씀드렸지만 실은 우리가 SCHD를 투자하는 이유는 배당이죠. 장기적인 배당 성장을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그 말은 2012년부터 지금까지 배당금을 인상시켜 왔듯이 앞으로도 이럴 가능성이 높다고 믿고 투자하는 거죠. 과거 데이터를 보면요. 2012년도에 100만원의 배당을 받았다면요. 현재는 367만원의 배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는 재투자도 하지 않고 그냥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만 해도 얻을 수 있는 결과인데요. 배당금이 3배 이상 증가하는 겁니다. 이런 결과를 취하기 위해서라면 앞에서 봤던 마이너스 5% 하락도 견뎌야 되는 거고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심지어 팬데믹 때 마이너스 22% 하락도 견뎌야 되는 거고요. 내가 투자하는 이유가 명확하다면 오히려 팬데믹 때는 기회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배당률이 3.53%로 적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지금 흔들리고 계시다면 나는 SCHD를 왜 투자하는지 목적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SCHD에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면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월 100만원씩 투자를 하면요. 10년 차에는 월 60만원의 배당을 받게 되고 20년 차에는 293만원, 30년 차에는 월 1203만원의 배당을 받게 됩니다. 세금을 모두 징수하고 실제로 계좌에 들어오는 돈 기준이고요. 월 1000만원의 배당금이 들어오는 게 목표라면 지금의 주가가 아니라 배당금을 얼마나 많이 올려주는지 배당 성장률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올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보다 배당 성장률이 더 높다면 더 빠르게 월 1000만원의 목표에 도달하게 됩니다. SCHD 투자 목적은 배당이고 시세 차익은 덤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오래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배당금을 높이고 싶은 분들은 SCHD에 속한 기업을 눈여겨보시는 게 좋습니다. 100개의 기업 중에서 최근 5년 동안 배당 성장률이 높은 기업 5개를 가지고 왔고요. 이 기업들에 투자한다면 중복이 되기는 하지만 배당 성장률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영상은 지난달에 업로드 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위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SCHD를 투자하면서 포모가 오는 게 두렵다면 성장주도 함께 담으면 됩니다.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바벨 전략이 있죠. QQQ랑 SCHD도 좋지만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이건 개인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다르니까 내가 오래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리얼티인컴을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요. 주가가 많이 내려왔죠. 64달러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55달러 이내로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올라갔던 주가가 거의 모두 반납한 수준까지 내려오고 말았는데요. 배당률로 보면요. 주가가 올랐을 때는 4.9%까지 배당률이 내려갔었고요. 현재 배당률은 5.72%로 많이 올라온 상태가 됐습니다. 리얼티인컴은 배당률 6% 정도 되면 매력적인 구간이 되는데요. 조금 더 하락하면 지지선이 형성되는 구간까지 오게 됩니다. 실제 배당률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배당률을 보면요. 낮을 때는 3%대였고 높을 때는 6%까지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6% 넘는 순간이 팬데믹 때랑 2023년 말이었죠. 그리고 현재 5.7%가 됐습니다. 배당률 6%가 넘어가면 저항받듯이 못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말은 주가 차트에서는 반대로 지지선이 형성되는 구간입니다. 앞으로 53달러 밑으로 내려가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리얼티인컴에 투자한다면 배당금을 얼마를 받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금액별로 나눠봤는데요. 1000만원을 투자한다면 다음 달부터 바로 41,000원의 배당을 받게 됩니다. 배당 소득세 제외하고 실제 계좌에 들어오는 돈 기준이고요. 이 돈이면 매달 실비 혹은 통신비를 낼 수 있는 돈입니다. 3000만원 투자하면 122,200원으로 교통비가 빠지게 되고 5000만원 투자하면 203,000원으로 관리비를 충당하게 됩니다. 1억원을 투자한다면 405,000원으로 점심값을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데요. 리얼티인컴의 장점은 월배당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즉 바로 소비를 충당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건데요. SCHD를 오래 굴려야 효과를 발휘하지만 리얼티인컴은 즉각적인 보상이 강한 종목입니다. 리얼티인컴의 월봉 차트를 보면요, 주가가 참 안 오르죠. 2017년도 전후로 한번 오르긴 했는데요. 그 뒤로 등락폭이 컸지만 결국에는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얼티인컴에 5년 넘게 투자하면서 저는 매달 배당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12월에는 32만원을 받았습니다. 처음 리얼티인컴에 투자할 때는 치킨값 정도가 나왔는데 지금은 랍스터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돈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는 별 볼 일 없지만요, 배당으로 보면 나름 야무진 친구입니다. 배당 성장률이 3에서 4% 정도 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이고요. 리얼티인컴은 654개월째 배당금을 끊이지 않고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신뢰를 믿고 투자하는 상품이 리얼티인컴입니다. 그래도 리얼티인컴의 실적을 주기적으로 체크는 해봐야겠죠. 이번 실적 발표 내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홈페이지 요약을 보면요, M&A로 기업 가치는 크게 늘었고 신용 등급은 유지했고 연 임대료는 좋고 글로벌 리치 확장하고 있고 배당 또한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어떤지 속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고금리 때문에 걱정했던 리얼티인컴의 이익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차트는요, 1996년부터 지금까지 금리랑 리얼티인컴의 이익차의 스프레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꾸준히 갭을 유지하고 있고 심지어 최근에는 이익이 조금 더 증가한 걸 알 수가 있죠. 우리에게 주는 배당금의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리츠 기업을 볼 때 가장 중요한 AFFO를 보겠습니다. 최근 3개월과 6개월을 보면요, 27%랑 32% 증가했습니다. 실제 이익 증가라기보다는 기업 인수로 인해서 성장이 큰 걸로 보이는데요. 주식수로 나눠보면 3에서 5% 정도 성장한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신규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데이터 센터랑 게이밍 분야 0.7 트릴리언 투자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유망한 분야로 확장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 맥커리 인프라도 데이터 센터 투자하고 있죠. 한국은 국내 성장률이 내려가면서 주가가 더 빠지는 경향이 있지만요, 투자 대비 효율에 대한 걱정은 같은 분위기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데이터 센터 분야는 트리플 넷리스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동안 리얼티인컴은 트리플 넷리스로서 들어오는 세입자가 세금, 보험, 관리비를 모두 지불하는 형태였죠. 그래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최근 달러트리랑 약국 같은 곳에 이슈가 있어도 트리플 넷리스라서 피해가 적었던 건데요. 이번에 데이터 센터 분야는 리얼티인컴의 부담이 더 커지고 리스크가 높아진 상태입니다. 유망한 산업이긴 하지만 투자에서 변동성은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나쁘게 보는 시선이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사모펀드도 운영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상태인데요. 아직 특별히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것 또한 변수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제가 리츠 기업을 볼 때 꼭 보는 3가지 투자 포인트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신용등급, 임대 만료, 입주율인데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신용등급을 보겠습니다. 리얼티인컴의 신용과 세입자 신용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우선 리얼티인컴은 무디스랑 S&P 글로벌 모두 기존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입주한 기업들을 보면요, BBB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꽤 많은데요. 나름 안정적인 구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랫부분을 보면요, 리얼티인컴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간을 체크해봤더니 2.6년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봤을 때 2.8년이었는데 0.2나 줄었죠. 그만큼 사업 확장에 돈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조금은 리스크가 올라간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임대 만료를 보겠습니다. 만료되는 기업들이 한 번에 몰리면 위험할 수가 있는데요. 연도별로 보면요, 2028년과 29년도에 가장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전체 비중에서 9.2%, 8.8%인데요. 나름 10% 이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리스크가 가장 높은 시기는 앞으로 3, 4년 뒤니까 잘 지켜봐야 될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추가로 채무 만기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2026년이 가장 많은 걸 알 수가 있죠. 대부분이 무담보 채권이고 그 다음이 기간대출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요. 기간대출이 많은 건 2025년이랑 26년도입니다. 이때 금리가 내려가 있으면 좋을 텐데 지켜봐야겠죠.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입주율입니다. 2024년 3분기 기준으로 입주율이 98.7%입니다.
공실이 1.3%밖에 되지 않는 거죠. 평균치로 보면 98.2%니까 그보다 0.5% 높은 상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S&P 500 내 리츠 기업의 입주율 평균을 보면요, 94.2%인 걸 감안하면 리얼티인컴은 관리 능력이 뛰어난 그룹인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월 배당을 26년 넘게 잘 지급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리얼티인컴이 상승하다 말고 다시 조정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 전 초단기 채권의 이자를 보면요, 4.72%였고요. 리얼티인컴은 4.92%였습니다. 리스크 없이 4.7% 이자를 받을 수 있었던 건데요. 0.2% 높은 배당률 때문에 위험을 감수할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서 초단기 채권에 관심이 몰렸던 겁니다. 그리고 버핏이 초단기 채권에 투자한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더 많은 관심이 쏠렸던 거죠. 그렇다 보니 리얼티인컴의 인기는 식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1년 동안 기준금리 전망을 살펴보면요, 우선 18일에 있는 FOMC에서는 0.25% 금리 인하가 확실해 보입니다. 이미 시장에서 반영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다음입니다.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요. 총 8번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리 인하는 단 2번밖에 안 될 거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18일 FOMC에서 점도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그때 고금리 유지 기조가 강하게 보여진다면 리얼티인컴은 더욱더 안 좋은 상황에 놓이게 될 겁니다. 반대의 경우라면 반등의 기회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주가 움직임이 요동칠 수 있겠습니다. 리얼티인컴에 대한 내부적인 이야기랑 대외 이슈를 말씀드렸는데요. 다양한 이슈로 리얼티인컴의 주가는 움직일 겁니다. 저는 시세 차익보다는 매달 받는 배당금으로 생활하는 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기업이 문제가 없다면 꾸준히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이 배당금이 끊기지 않고 계속 들어온다면 주가 변동성은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생각입니다. 분기마다 나오는 실적은 당연히 봐야겠지만 배당 컷을 하지 않는 이상 리얼티인컴은 제게 월 소비를 충당해주는 좋은 친구입니다. 리얼티인컴으로 배당을 받다 보면 욕심이 생기게 되는데요. 더 높은 고배당 종목은 없을까입니다. 리얼티인컴처럼 배당금을 오래 늘려오면서 높은 고배당 기업을 여기저기 찾아봤었는데요. 그래서 나온 기업이 바로 알트리아였습니다. 알트리아 지금도 괜찮은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알트리아의 일봉 차트를 보면요, 재작년에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배당률이 6.79%였는데요. 주가가 많이 빠졌던 시기를 보면요, 배당률이 9%대였습니다. 심지어 10% 넘는 순간들이 간혹 있었는데요. 바닥에서 행보할 때 영상에서 많이 언급드렸습니다. SCHD랑 함께 투자하는 방법, 고배당 종목 탑5 등이 있었죠.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가 됐습니다. 리얼티인컴이 내려왔듯이 알트리아도 언제나 40달러대 수준으로 내려갈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다시 40달러대가 되면 배당률이 9.77%가 되겠죠. 그러면 그때 배당금이 얼마나 나오게 될까요?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금액별로 환산해 봤는데요. 500만원 투자하면 분기에 10만 5천원을 받게 됩니다. 매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나눠보면 3만 5천원이 되고요. 이 정도 돈이면 통신비를 해결할 수 있는 돈입니다. 500만원 투자하면 평생 알트리아가 나의 통신비를 내주게 되는 거죠. 3천만원 투자하면 공과금이 나오게 되고 1억원을 투자하면 70만원 정도 되니까 전역값도 가능해집니다. 리얼티인컴보다 더 큰 돈이지만 분기마다 나온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도 매력적인 돈이 형성되는 구조입니다. 그럼 알트리아 믿을만한 기업일까요? 알트리아의 과거 배당력을 보면요, 50년 넘게 배당금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늘려온 회사입니다. 1990년에 한 주당 배당금이 0.14달러였는데요. 2023년 말 기준으로 한 주당 3.84달러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리얼티인컴보다 신뢰도 측면에서 더욱더 괜찮은 종목입니다. 저처럼 알트리아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최근에 많이 올라서 기뻐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리얼티인컴처럼 언제든 다시 주가가 빠질 수 있습니다. 저는 고배당주는 시세 차익보다 배당률과 배당 연수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하락의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해야겠지만 대외적인 이슈라면 위기가 아닌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목적에 따라서 배당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신념에 따라서 보는 뷰가 다르실 텐데요. 단순히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투자하기보다는 나의 목적과 신념에 따라서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래 장기 투자할 수 있고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SCHD는 배당 성장을 위해서 오래 장기 투자 목적으로 달려가야 되고, 리얼티인컴은 월 배당을 목적으로 당장의 소비를 충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트리아 같은 경우는 고배당 종목으로 더 높은
높은 배당을 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지만 이 중에 꼭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 가지 마음 모두 가지고 있는 게 정상이고요. 세 가지 투자에 나의 마음을 얼마큼 배정할 건지는 본인이 정해야 되는 숙제입니다. 그게 자산 배분의 시작이고 비중을 조절하는 방법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볼 테니까 선택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 종목의 배당 정보를 살펴보면요. 배당 성장률은 역시 SCHD가 대단합니다. 11.6%고요. 배당률은 알트리아가 7.4%로 가장 높습니다. 리얼트인컴은 중간 어딘가이지만 월배당이란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배당을 목적으로 투자를 한다면요. 리얼트인컴과 알트리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달 10만원의 배당을 받겠다면 알트리아에 2,600만원을 투자하면 바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됩니다. 1년을 목표로 삼는다면 매달 217만원씩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요. 다음 목표로 분기에 100만원의 배당을 받겠다 설정을 하면요. 알트리아에 6,570만원을 투자하면 이룰 수 있게 됩니다. 5년으로 이렇게 나눠서 투자하게 되면요. 한 달에 109만원씩 투자하면 이룰 수 있게 됩니다. 5년 동안 배당금을 재투자한다면 더 빠르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원하는 배당금을 목표를 세우고 주수를 늘리는 것이 배당 투자입니다. 세 가지를 한 번에 하고 싶다면 동시에 진행하면 되는데요. 세 가지의 비중을 조절해 보겠습니다. 배당 성장에 진심인 투자자는 SCHD의 비중을 50% 놓고 나머지 25%씩 차지했고요. 고배당 투자자는 알트리아 비중을 50% 채우고 나머지 25%씩 투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밸런스 있게 투자하는 분들은 1대1대1로 투자하면 되는데요. 이 세 가지 경우를 가지고서 적립식으로 월 100만원씩 투자하면 배당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당 성장에 포커스를 맞춘 투자를 하면요. 처음에는 배당금이 조금 작지만 뒤로 갈수록 커지는 구조입니다. 30년 차가 되면 월 1,033만원의 배당을 받게 되는데요. 정말 고진감래 스타일의 투자가 되는 겁니다. 저 또한 월 1,000만원을 만들기 위해서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배당 투자자를 보겠습니다. 배당금이 조금 높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30년 차가 되면 월 1,000만원이 넘는 배당을 받게 됩니다. 배당 성장의 비중이 높은 친구보다 배당금이 뒤로 갈수록 조금씩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밸런스 투자자를 보면요. 재미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0년차 배당금이 1,000만원이 안되죠. 월 959만원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고르게 투자했더니 오히려 좋지 못한 상황이 펼쳐진 건데요. 큰 차이는 아닐 수 있지만 월 1,000만원과 월 950만원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 취향에 맞게 투자를 녹여야 되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세 가지 어떤 경우든 월 100만원씩 투자하면 30년 뒤에 월 1,000에 거의 도달하게 되는데요. 30년이 너무나 긴 시간이 됩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맨 처음에 소개드렸던 소득혁명을 일으켜야 되는 건데요. 소유자에서 머물지 말고 창조자랑 통제자와 함께 견임을 해야 됩니다. 그럼 30년이 아니라 10년 이내로 줄일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근로소득 외에 요즘 돈 버는 방법 2025년도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웬만한 N잡을 다 해보면서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은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시행착오 하지 마시고 소득혁명을 보시면서 지름길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뒷부분을 보면 9가지 함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정말 제가 한 실수가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소득혁명을 일으키고 싶은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